네, 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병희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 개관 진행을 맡은 이정혜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커튼콜을 언제나 지켜주시는 우리 김수현 SBS 문화예술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오늘 저희 커튼콜에서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노래들인데요. 김광석의 사랑이라는 이유로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등 셀 수 없이 정말 많은 히트곡을 만든 작곡가 겸 프로듀서 저희 김영석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분위기 너무 좋네요. 네, 항상 좋습니다. 네. 그 최근에 케이팝의 글로벌 성공을 이끈 그 혁신적인 예술가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선정한 세계적인 아티스트 6명 중 1명으로도 꼽히셨는데요. 그리고 저희 너무 과분하고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것보다는 네. K-팝이 그만큼 또 이렇게 글로벌화된 이유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영광이긴 한데 K-팝 덕분에 뒷방 노인네 묻어가는 느낌이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 SBS D 포럼의 또 연사이기도 맞아요. 하셨습니다. 네. 너무 좀 큰 무대이고 또 뭐랄까 좀 글로벌한 그런 포럼이어서 네. 긴장을 또 너무 많이 하기도 했고 또 생방이었잖아요. 그래서 와, 막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막 가슴이 콩당콩당해서 네. 우왕청심환이라도 좀 챙겨올 걸. 제가 그날 그 객석에서 청중으로 그 디포럼을 보고서 꼭 모셔야 되겠다 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또 그 우리 기자님을 비롯해서 또 그때 그 작가님이랑 그 연설문 같은 걸 너무 잘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주셔가지고 네. 정말 개인적인 어떤 능력보다 너무 편하게 잘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덕분에 워낙 감사합니다. 초안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소개를 하려다가 그러니까 얘기를. 네, 최근에 네.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연과 또 연구 활동을 하고 귀국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다시 한번 그 본인이 또 자기 소개를 한번 네, 저희 저기 카메라 있어요. 시청자들을 네. 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 김형석이고요. 음악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요. 뭐 한때는 또 작곡도 많이 하고 또 프로듀서도 하고 했지만 좀 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호학 양성이나 또 K-팝에 좀 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학술적으로 또 연구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김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옥스퍼드 대학에 근데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죠? 네, 한 4일 된 것 같습니다. 네. 7월 달에인가 한번 갔고요. 예. 이번에 또 12월 달에 한 10일 정도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어떤 7월 달에는 원래 그 계기가 영국에서 청소년들이 배우고자 하는 외국어의 1위가 한국어래요. 그러니까 중국어 1어가 한 5% 정도 되는데 네. 한국어가 25%. 와. 그래서 옥스퍼드에서 이게 옥스퍼드 대학은 사실은 컬리지로 40개 컬리지로 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화 현상이 딱 생기면 그것을 연구하고 또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연구하는 그런 아주 그 대단한 그 헤리티지와 레거시를 갖고 있는 그런 학교들인데 그래서 이제 한국어 교과서를 옥스퍼드에서 이제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영국 학생들한테 한국어를 그러니까, 가르치는 그렇죠. 전 세계 학생들한테 네.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과서를 네.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K-팝 음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제안이 저에게 와서 그 저작권을 다 쓰시라 편하게. 네. 그리고 또 원하시면 음악 곡도 만들어 드리겠다. 네. 이게 이제 인연이 됐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다 그 활자나 키보드였지만 지금은 말로 하잖아요. 그렇죠. 챗GPT도 말로 하고 그래서 말이 많이 통용될수록 데이터가 쌓이는 거잖아요. 네. 그게 또 국가 경쟁력도 좋은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 프로젝트를 이제 흔쾌히 승낙을 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K-팝 좀에 대해서 강연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7월달에 그 옥스퍼드의 쉐도니어 홀에 가서 네. 강연을 했고 그 홀이 옥스퍼드가 1000년 정도 됐대요. 대학이 생긴지. 근데 그 홀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그 입학식과 또 졸업식을 하는 홀인데 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음악인으로는 처음 거기서 또 강연을 하게 됐고 네. 그게 이제 인연이 돼서 네.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자, 나는 K-팝이 뭐랄까 지금 어떤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들이 영국 그 문화의 어떤 원산지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네. 옛날만 해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고 그랬죠. 네. 그 많은 양의 그 문화 각 그 문화들의 연구들이 지금까지도 활성화되고 있는 곳에서 실제 K-팝이 어떻게 좀 바인딩이 돼서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또 더 널리 퍼지고 또 결합되고 다른 문화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의미 있는 일이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계속 해 나가자. 그래서 공연이나 강연 혹은 K-팝의 루키도 좋고 실제 그 아이돌 가수들도 좋고 혹은 뭐 퍼포먼스라든가 프로듀서라든가 이런 K-팝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영국 옥스퍼드에서 같이 강연하고 또 리서치하고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좀 물꼬를 튀는 게 되게 의미 있겠다 싶어서 네. 그런 부분을 진행하자 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이번에 그럼 가신 게 12월 2일 날 갔다가 2일에, 네. 11일 날 돌아왔습니다. 아, 그러면 그 동안에 굉장히 이 시국은 직접 경험하지 못하셨군요. 진짜 제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이제 이렇게 일 때문에도 이제 문자하고 네. 막 하다가 갑자기 계엄령이 발표됐대요. 그래서 내가 농담하지 말고 이렇게 보냈거든요. 네. 진짜 계엄령이 발표된 거예요. 네, 근데 네. 사실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는 제가 지금 이제 50대 후반인데 뭐 광주 항쟁부터 이렇게 네, 네.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하지?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마침 이제 옥스퍼드 교수님들 총장님들하고 얘기하다가 네. 이제 다들 이제 그러니까요. 이제 실제 말로 난리가 난 거죠. 네, 네. 다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된 거냐. 네. 근데 거기서 뭔가 대답을 되게 잘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대답은 대한민국은 의병의 나라다. 임진왜란, 4.19, 5.18 혹은 IMF 금모으기 또 촛불 집회 네.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이 위대해서 그 국민들의 힘으로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은 나라다. 네. 촛불 집회만 해도 단 한 명의 사상자가 없었고 또 거리는 깨끗했다. 네. 수백 백만 명 이상이 모여도 전국에서 그런 저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또 어떤 또 앞으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슬기롭게 또 정의롭게 네. 해결될 거라 난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네. 근데 속으로 막 쫄았죠. 그러니까요. 그게 참. 근데 이제 집회하는 모습을 또 연일 거기서도, BBC에서 네. 네. 특집으로 그죠. 계속 방영을 했었어요. 거기서 또 K-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 감격스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세대 교체가 됐죠. 옛날에는 김민기 형이나 네. 이런 이제 소위 운동가요, 민중가요였는데 네. 지금은 젊은 친구들이 이제 K-팝을 거기서 마치 축제처럼 네. 야광봉을 흔들면서 저는 되게 막 뭉클했고요. 그리고 이 K-팝이 갖고 있는 이 힘이라는 것은 어떤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협소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이 커뮤니티와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극대화하고 이용하는지 혹은 또 그것을 소재 삼아서 이거를 정말 데모인데 어찌 보면 집회가 그거잖아요. 그걸 아름답게 풀어내는지 그걸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또 이입을 하고 또 더 밝은 쪽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너무 감동했죠. 너무 젊은 친구들이 대견했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네. K-팝 팬덤이 우리가 전에는 생각할 때 이게 되게 경쟁적이고, 그러니까 자기네 커뮤니티만 좀 관심 있고 막 이렇다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이번에 보면서 저렇게 연대해서도 뭐를 할 수 있는
그룹이구나라는 네. 거에서도 굉장히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 혹은 케이팝 스타들이 분명히 그 안에서는 뭐 이렇게 대립이라고는 뭐 하고 좀 이렇게 경쟁도 경쟁 있겠죠. 관계? 네. 근데 네. 공통적인 의제를 갖는 순간 모인다는 것은 네. 마치 환경 보호, 네. 공정성 이런 것처럼 그것은 진짜 어떤 틀이 없고 그 교집합, 공통적인 의제에 대한 교집합이 K-팝이 어떤 촉매제가 되고 아이 또 친구들이 한 마음으로 모이고 요즘 어른들도 이제 다시 만난 세계를 연습한대요. 네. 네, 그게 네. 이제 어찌 보면 세대 간의 맞아요. 그런 갈등이라든가 이런 걸 또 완화시켜주는 또 어떤 촉매제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K-팝 또 넓게 보면 음악이라는 것은 정말 위대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네. 맞아요. 세대 통합이 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또 젊은 친구들은 또 예전 그 민중가요 우리도 배워서 부르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 네. 어쨌든 옥스포드에 가 계시는 동안에 그 소식을 처음에 듣고 또 저는 또 제 할 일을 또 놀라기도 그러죠. 갔으니까 해야 네, 되니까 네, 발만 네. 동동 구르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정처 없이 걸었어요. 막 그 옥스포드 거리를 걷다가 네. 성당에 이제 들어가서 좀 기원 기도하고 네. 예 그랬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정말 아무도 피 흘리는 사람이 없었고 다치는 사람 없었고 네. 다 정말 그 성숙한 위대한 시민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울컥하지만 네. 또 거기서 또 K-팝 노래들이 막 울려 울려 퍼지고 퍼지고. 맞아요. 진짜. 전 세계 어디 가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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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스포드 대학의 그 홈페이지에 이제 강연하신다고 이렇게 안내가 나와 있고 한데 거기 이제 그 소개를 보니까 K-팝의 구루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고 그들이 단 제목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왜냐하면 네. 뭐 갓 오브 K-팝은 왜냐하면 사람들 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연설하니까. 네. 근데 사실은 K-팝은 각자 도생이지. 그게 뭐 큰아버지가 어디 있고 이렇겠습니까? 다 각자 도생하고 정말 네. 시작부터 이렇게 정말 뿔뿔이처럼 커온 정말 그런 건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들었다는 이유로 또 그리고 사람들 모아야 되니까 아유, 네. 그런 어떤 겸손한 겸손하신, 대명사를 네, 썼는데 네.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죠. 네. 오랫동안 또 K-팝의 이 중심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켜오고 계셨으니까. 중심에서 네. 지키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 또 젊은 친구들 너무 잘해요. 네. 음악도 너무 잘 만들고 이게 이제 시스템화됐고 이렇기 때문에 네. 그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시스템적으로는 정말 잘 되어 있지만 이게 정말 앞으로 어떤 철학을 주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행복을 주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더 집중되잖아요 점점. 네. 그리고 또 커뮤니티를 통해서 서로 어떤 동질 의식을 느끼고 또 그 연결을 통해서 어떤 또 외로움을 해결해주고 도닥여주고 이런 것들이 훨씬 이제 앞으로 더 가치가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에서 잘 커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보고 숟가락 좀 얹히고 또 어디 가서 한마디 해주고 있지 이런 거죠. 그래서 강연은 가서 어떤 얘기를 주로 하셨어요? 일단 K-팝이 왜 난리냐? 그러니까요. 네. 왜 글로벌하게 된 네, 배경이 네. 뭐냐? 이거였어요. 저는 그 이제 90년대 K-팝이 이제 어찌 보면 태동할 때에 서태지와 아이들 네. 이후로부터 근데 그때 당시에 그 CD를 팔다가 이제 MP3 음원으로 바뀔 때거든요. 그죠. 그때 그 불법 음원들이 막 너무 네. 성행했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음반을 유통하던 도매상들이 거의 다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음악 갖고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돌의 네. 형태를 띄어서 뭐 광고에도 쓰이고 네. 드라마도 쓰이고 행사에도 가고 그러다가 노래만 해선 음원 수익이 안 되니까 춤도 추고 그다음에 팬클럽도 훨씬 더 강화하고 그 말은 뭐냐면 위기에서 기회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저력처럼.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를 만든 게 이제 K-팝의 어떤 시작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보통 유니버셜이나 혹은 워너나 다 100년 이상씩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자리 그렇죠. 잡아오면서 네. 가는 과정인데 우리는 그래봐야 20년 좀 지난 거거든요. 네. 쉽게 얘기해서 SM이 코스닥에 상장했을 때 시총이 100억, 200억 요 사이였는데 네. 지금 하이브만 해도 10조가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1000배 정도 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성장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성장을 한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뭐 SNS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건 디지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잖아요. 보통 우리가 미국 데뷔한다 그러면 몇 개월 동안 그죠. 그레이하운드 그 네, 고속버스 네. 타고 돌아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이제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플랫폼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더 확산되고 그리고 K-팝은 우리가 보통 보면 뭐랄까 아티스트가 있고 기획이 있고 그 다음에 팬이 생기는데 네. K-팝이 섞여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사이클이 빠르니까 그럴 수도 네.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처음 그 데뷔 전에 뽑힐 때 연습생일 때부터 유튜브를 팬들이, 통해서 네, 이제 팬들이 같이 생기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훨씬 더 저 그룹은 내가 키웠어. 그러면 훨씬 더 이 그 끈끈한 끈끈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거는 수직적인 팬과 아티스트의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상호 보완적인 팬과 아티스트의 관계다. K-팝은 여러 가지 음악적인 장르로 분석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퍼포먼스나 이런 걸 무대로서도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관점에 따라서 가장 제가 보는 것은 그런 커뮤니티다. 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커뮤니티의 시장이고 그게 나는 K-팝이 가장 리딩하고 있는 앞서가고 있는 네.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비욘드 다음은 뭐 할 거냐. 네. 이제는 아티스트에서 하나의 장르로만 가기에는 사실은 그거는 일종의 생명력이 짧아질 수 있고 실제 본인의 드라마 스토리 혹은 노래나 실력들 이런 걸 통해서 아티스트 시장으로 이제 좀 더 확대돼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 네. 뭐 이런 얘기하고 어. 그리고 이제 잡다하게 이제 뭐 클래식하고 네. 팝하고 지금 전공은 클래식인데 네. 팝하고 엮였을 때 어떤 도움을 받았느냐 뭐 이런 아,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들 네. 그런 질문도 있었고요. 그거는 저도 나중에 여쭤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클래식을 하게 되면 일단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네. 애널라이즈를 해요. 그 그쵸. 음악 형식, 네. 네. 그다음 멜로디 시퀀스가 어떻게 됐고 화성은 어떻게 이 분석을 하거든요. 분석을 하게 되면 뼈대를 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응용하기가 훨씬 쉬워요. 뼈대를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건 피아노를 치면서 좀 설명을 네. 했었고 아. 그런 부분에서 클래식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죠. 이번에 저희 SBS D 포럼에도 같이 해주시면서 맞아요. 강연도 하시고 네. 피아노도 쳐주셨거든요. 맞아요. 네. 저희 네. 피아노 치는 거 잠깐 아, 들어보고 갈까요? 그럴까요? 네.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아니고 그냥 일반 피아노. 아 맞아요. 워낙에 사실은 큰 무대이기도 하고 네. 근데 거기서 어떤 격식보다는 소박한 게 외려 더 좀 네. 저도 편하고 관객분들도 편하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곡 네. 자체도 좀 이렇게 뭔가 대곡 스타일이 아니라 음. 소품 같은 곡이고 이래서 네. 네. 예. 저 곡은 이제 작곡을 하신 곡을 직접 네네네. 네. Dear Dear You라는 You라는 곡인데요. 네. 네. 예. 그 소품을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해갖고 네. 예. 그럼 요번에도 그럼 옥스퍼드도 가셔서 저런 곡을 연주를 하셨어요? 아니요, Dear You는 안 했고요. 이번에 네. 가서는 그냥 제가 작곡한 곡들 아. 몇 곡, 네. I Believe를 의외로 좀 아시는 분들이 오. 있으시더라고요. 그 영화가 네. 워낙에 히트가 돼갖고 네. 그거하고 뭐 사랑이라는 이유로 네. 뭐 이런 곡들 좀 몇 곡 했습니다. 저희 SDF에서도 이제 그 다들 이렇게 강연만 하시는데 피아노까지 같이 쳐주시니까 이게 감성이 한 스푼 이렇게 딱 오니까 다들 사람들이 너무 감동적이고 좋았다는 얘기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예, 너무 좋았어요. 저도 떨렸지만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제 K-팝 얘기도 해주셨지만 특히 AI 시대에 K-팝이 이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그때 나눴었는데 그 얘기에서도 작곡가신데 AI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모습에 굉장히 인상적이다. 저러신 분이 계시구나라고 되게 놀라셨다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네. 그 얘기도 조금 좀 더 덧붙여 주시겠어요? 음악을 만들 때 예전에는 피아노 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피아노 안 쳐도 음악 만들거든요. 네. 컴퓨터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뭐 이렇게 드래그해서도 만들고 네. 소스들, 샘플 소스들을. 그래도 작곡가예요. 그 다음은 AI가 이제 말로 다 하잖아요. 말로 수노나 오디오 같은 AI 음악 네. 그 솔루션으로 다 하잖아요. 그것도 결국 쓰기 편해진 거잖아요. 이게 네. 피아노를 꼭 쳐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말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단지 쓰기가 편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AI로 쓰는 게 과연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가 더 훨씬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제 작곡가인 시대니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게 내 안에 내가 뭐가 있냐가 훨씬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상상력이든 창의력이든 혹은 철학이든 혹은 불완전한 인간이 갖는 스토리, 드라마든 그다음에 진실성, 리얼리티든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누구나 아트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티스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네. 사람이 훨씬 중요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작곡가 혹은 크리에이터일 때 이 사람들을 다 잠재적인 이 크리에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가치가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지? 이제 IP의 개념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에 작곡 창작자들은 어떤 집단이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다 AI의 어떤 기능을 통해서 이제 창작자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이런 이 창작물에 대해서 개념을 조금 달리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럼 어떤 게 가치가 있을까? 내가 내 얘기를 통해서 AI를 빌어서 만든 음악이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다. 일단 가치를 가지려면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떤 일종의 공공재 같은 거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음악들이 어떤 리얼리티,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어떤 도네이션하고 연결할 수도 있고 그들의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만들어서 또 어떤 일정 부분 도네이션하고 그런 플랫폼 그 다음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해주고 싶다. 이거는 미디어에서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기존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의 또 회사들도 있고 그럼 이런 것들을 차라리 매장 음악으로 풀면 어떨까? 그리고 라디오 큐시트처럼 매장 음악에서 나오는 어떤 커피숍에 당신의 음악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와요라는 걸 문자 발송해주면 되게 뿌듯해하지 않을까? 그럼 기업의 마케팅 비용을 또 회사는 레버리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AI든 AI를 사용하지 않든 이 음악들이 자꾸 들려지게 하고 그럼으로써 도네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치를 갖게 하고 혹은 거래하게 하고 그런 생각들이 막 이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기차가 나왔는데 말의 풀 먹이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기차가 나왔을 때 어떤 또 산업이 확장될 것인가 또 변화될 것인가 이런 네. 거잖아요. 역사를 보면 그것처럼 이 어찌 보면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거죠. 다른 종 혹은 다른 기계가 내 생각을 대신해주고 도구처럼 내 생각을 더 확대시켜주고 도와주고 이게 처음이거든요. 말 통하는 게. 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과연 창작물들은 어떤 형태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될 것인가, 변화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실험해보고 또 겪어보고 왜냐하면 레퍼런스가 없으니까요. 네. 그걸 막 시도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예를 들면 블록체인하고 연결할 것인가, 그러면 거기서 또 NFT처럼 어떤 뭐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가장 가치는 또 무엇일까? 이제 막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고민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 해보는 거죠. 해보면서 그다음 어떤 스텝들을 밟아가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NFT 때만 해도 그냥 막연하게 NFT란 걸 생각을 하지만 그걸 실제 만들어서 오픈시나 이런 플랫폼에 풀어보면서 이게 NFT가 실제 실물 경제 그다음에 어떤 커뮤니티랑 엮여야 되는구나. 이래야 그다음에 어떤 매출이 일어나는구나 쉽게 네. 얘기하면 가치가 생기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 겪듯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음악 컨텐츠들 혹은 뭐 미술도 마찬가지고 영상도 마찬가지겠죠. 혹은 시나리오도 마찬가지고 웹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패션 건축까지 다 AI가 창작물의 어떤 도움의 역할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겪어보면서 계속 실험해보는 것 지금은 그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AI는 어쨌든 그 기술이잖아요. 네. 기계잖아요. 빅데이터를 통한. 근데 이것들이 인간의 상상력이나 터치가 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줄까? 이게 되게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네. 예, 아직까지는 네. 모르겠어요. 좀 지나고 나면 제 생각도 바뀔 수 아, 있죠.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실험을 계속 네.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AI가 그러면 만들어낸 그 생성해낸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그럼 그 저작권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예, 하잖아요. 기존에 네. 지금 저작권은 그걸 인정하지는 인정하지 않아요. 않죠. 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에 있던 창작자들의 포지션이 줄어들까봐 네.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AI로 만들어낸 음악들이 앞으로 거의 쓰나미처럼 올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럼 이게 부팅이 될까? 기존에 있는 저작권법과 AI로 만든 게 서로 컨플릭이 지금 많은데 이건 이것대로 따로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걸 어떤 장치를 하지? 이제 고민인 거죠. 그렇죠. 일종의 카오스예요 네. 지금.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현명한 네. 합당한 또 방법들을 찾아내겠죠. 네. 그래서 저희 포럼에서도 그 병원의 환자들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AI로 이제 노래를 만드셔서 이제 저희 보여주시기도 네. 하셨었거든요. 네네네네. 그거는 그 서울대 병원하고 같이 진행해 본 프로젝트인데요. 아이가 되게 이제 환우인데 엄마 아빠의 이야기와 아이의 이야기를 네. 편지를 받아서 그거를 챗GPT에 넣어요. 네. 가사화 시켜줘. 그럼 챗GPT가 라임도 맞추고 가사화 시켜줘요. 네. 그러니까 며칠 동안 작업할 거를 1, 2분 안에 끝내는 거죠. 그럼 거기서 조금 수정을 보겠죠. 네. 그다음에 그 가사를 가지고 수노 AI한테 넣어요. 음악 만들어줘. 네. 그러면 1분에 2곡씩 나오거든요. 그럼 한 10번 하면 20곡 나오잖아요. 그중에 하나 피킹하는 거예요. 피킹하고 그거를 조금 더 편곡을 조금 선본다든가 네. 피아노를 친다든가 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 작업 자체가 뭐 몇 주일 걸릴 수도 있고 한 달 걸릴 수도 있는 것을 그냥 단 몇 분 만에 끝내는 거예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의 부모님과 아이가 쓴 글이라는 거예요. 그 글이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 이 기능은 이제는 어느 정도 해결한다. 그리고 인간의 터치가 들어가고 조금이라도 네.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이야기가 노래로 나온다. 그럼 되게 재밌잖아요. 네. 되게 의미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를 들면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노래로 나온다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아이 사랑에 대한 아들 사랑에 대한 자식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노래로 노래가 나오고 돼서. 그러면 이제 그게
인간의 감성 혹은 추억 이런 걸 풍족하게 더 배가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때 음악 잠깐 한번 네, 네. 그때 들어보시겠어요? 현장에서도 들려주셨는데. 네. 많은 길을 맞으며 아니 누구 기다려요?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단다. 손을 꼭 아빠 오면 잡고 어떻게 인사할 거예요? 함께 걸으며 인사할 거예요. 어떤 길도 우리는 행복할 거야. 너 힘들 때면 이 일의 끝에서 햇살이 다시 우리를 비춰줄 거야. 사랑하는 엄마 아빠 비가 와도 괜찮아요. 함께라면 힘들면 포근한 엄마 품에 바다처럼 넓은 아빠 등에 쉬어가도 좋으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야. 힘들면 포근한 끝에서 햇살이 다시 우리를 비춰줄 거야. 사랑하는 엄마 아빠 비가 와도 괜찮아요. 함께라면 선아 목소리는 그러면 응. 그것도 AI AI, 목소리예요. 목소리인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사운드 측면이라든가 네, 네. 뭔가 곡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은 아직은 프로페셔널하진 않은 네.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은 퀄리티나 디테일이 훨씬 이제 좋아지겠죠. 이번에 또 새로운 버전 나왔거든요. 네. 아마 그게 더 가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음악을 볼 때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그러게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드레날린, 도파민, 호르몬이 있잖아요. 네. 도파민이 나오면 되게 사람이 사랑이라든가 온화해지고 아드레날린은 되게 폭력이나 네. 이렇게 화가 나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감정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걸 분석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거죠. 예술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야 노래는 감정이지 이게 어떻게 돼? 근데 되거든요. 결국 저도 내 데이터 안에 많은 음악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변형해서 낼 수 있는 거지. 무인도에서 30년 살고 음악 하라 그러면 이게 음악이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요. 네.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봤을 때 이걸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고 하느냐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AI의 어떤 솔루션들을 막 조합해가지고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제 장인 정신처럼 네. 자기가 아직도 그 수공을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의 가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막 뭐랄까 솔루션을 조합하고 실제 뭐 퍼포먼스도 조합하고 마케팅도 조합하고 해서 엔터테인먼트를 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다양화되고 기능화되고 내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해야 되니까 개인화되고 이렇게 좀 바뀔 것 같아요. IP들이. 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어떤 플랫폼 또 어떤 사회 SNS 같은 걸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전파시키고 또 어떤 수익 매출 또 어떻게 이걸 할 거. 그러니까 좀 되게 복잡하지만 다양해질 것 같아요. 되게 근데 풀어야 할 문제는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해요. 가장 이제 네. 핵심은 저작권. 그죠. 예. 네. 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되면 전문적으로 진짜 음악을 공부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정진해온 분들하고 AI한테 이렇게 만들어줘 하고 한 거랑 사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듣기에는 그게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예, 심지어 예. 그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예. 큰 행사에서 이제 네, 주제곡 네. 골라달라고 10곡 그쵸. 보냈는데 예, 1등으로 내가 뽑은 게 AI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좀 몰랐어요. 이제는 그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던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지만 예를 들면 한문도 네. 옛날엔 양반들의 그 어떤 정보였잖아요. 카르텔이었고 한글이 그냥 널리 인간을 편하게 쓰게 한 거잖아요. 네. 세종대왕이. AI도 똑같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창작자의 카르텔이 네. 널리 인간이 다 홍익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널리 편하게 쓰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결국 기술은 그렇게 발전할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그 다음 어떤 산업이 나올 것인가, 네. 또 사람들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가치로 생각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훨씬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네. 이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억지로 막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네, 이미 못 막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도 요즘 AI를 보면서 앞으로는 어떤 분야이든지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프롬프트에다가 뭘 이렇게 이제 명령어를 주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아이 같은 명령어를 주면 아이 같은 대답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복합적이고 어떤 뭔가 좀 더 깊은 명령을 주면 그걸 또 주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그러니까 솔루션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도움을 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이 물어보는 명령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모르겠어요. 더 기술이 발전하면 알아서 짐작해서 자기가 뭘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안으로 더 들어가는, 네. 그리고 더 많은 상상력, 창의력, 그다음에 어떤 감성, 뭐 다양한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이 더 중요해진 시대 같아요. 점점 더 네. 기술이 발달할수록. 포럼에서 해주신 말 중에 그러니까 불안전성이 우리를 결국은 생존하게 할 거다. 약간 그 AI는 완벽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은 사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나중에는 우리를 좀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뭐 저는 이런 그렇게 식의 봐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 얘기 저는 굉장히 네. 인상적이었거든요. 상상을 왜 할까요? 우리가 불안전하니까 하는 거. 예를 들면 저기 호랑이 나타난다. 그럼 호랑이 나타날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고릴라나 침팬지는 호랑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고, 우리는 나타날 거야. 그러면 진지를 구축하자. 네. 뭐 함정을 잡하자. 이게 생존에 관련된 거거든요. 네. 불안전하기 때문에. 불안전하니까 상상력, 불안전을 내가 느끼는 거죠. 동물이 난 불안전해 뭐 이렇게 안 느끼잖아요. 그럼 네. 철학을 했겠죠. 근데 인간만이 불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불안전하니까 상상력, 창의력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상상과 창의를 통해서 도전이 생기는 거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역시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나의 불안전성에 대해서 그 다음 어떤 걸 시너지 있게 만들어 갈 거냐가 되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게 스토리가 또 되잖아요. 네. 내가 완전하면 스토리가 없죠. 네. 얼굴도 잘생기고 음악도 잘해. 뭐 심지어 돈도 많아. 근데 내가 그게 뭔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유한한, 그러니까 나이도 유한하잖아요. 네. 뭐 천년만년 못 살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또 어떤 더 열정이 생기는 거고 가치가 생기는 거고, 그런 부분에 훨씬 더 좀 집중하고 그래야 네.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저희 포럼에서도 그래서 초기작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하게 느껴진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데뷔곡 그 저희한테 연주해 주셨었거든요. 예. 사랑이라는 이유로. 네. 그러게요. 예. 안 그래도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날 들으니까 더 좋았어요. 아이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는 개인적인 얘기죠. 이제 음. 누가 저한테 신인이니까, 작곡가 신인이었을 테니까 네. 곡을 의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이제 내 얘기를 그냥 곡으로 만드는 거죠. 소재가. 네. 지금은 이제 대상을 보고 소재를 얻기도 하고 트렌드를 보고 얻기도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내 얘기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가 이때 이런 느낌이었고, 다 음악은 다 그 시대로 다시 돌려놓잖아요. 그렇죠. 예. 느낌까지도. 타임머신 같아요. 맞아요. 네, 예. 스토리가 있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 작곡가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곡들이 기억에 많이 남죠. 그것도 영상이 있는데 네. 잠깐 보고 갈까요? 네.
그게 그러니까 몇 년도에 나온 저게 89년, 90년 옆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세월이 세월이 참 빠르죠. 네. 벌써 그러면 몇 네. 년 지난 거지? 34년, 그죠, 5년. 34년. 그쵸. 네. 근데 아, 어떻게 뭐 했지 그동안. 아유,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죠. 이게 예. 참 이게 뭔가 좀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때 초창기 때 처녀작이잖아요. 네, 지금 쓰는 게 무조건 더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도 그렇잖아요. 네. 젊을 때 화려할 수도 있지만 또 노년이 꼭 그렇다고 더 화려한 건 아닌 것처럼 와 이게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축적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도 이게 필이 안 오면 진짜 마치 무당처럼 이 접신이 안 되면 바보 되는 느낌이거든요. 멍하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고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직업은 이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느끼는 거는 환경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작곡가로서의 환경. 네. 그러니까 딱 가면 무조건 피아노 옆에 있어야 되고 음악 있어야 되고 이게 네. 내 환경을 그렇게 아예 조립해 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곡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러고 있다가 순간 딱 몰입하는 그 기술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같은 나 지금 뭐 정신 복잡해서 안 돼 뭐 이러다가 네. 아니 근데 해야 돼 그러면 네. 순간 딱 몰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버릇이 이제 그런 건 네.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계속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인 것 같긴 해요. 그렇게 1,400곡 넘게 그 이번에 옥스포드에다가도 그걸 이제 연구에 이용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1,400곡. 쓸만한 곡은 뭐 한 10곡도 안 돼요. 아유, 무슨 말도 안 돼요. 히트곡이 엄청 많은데. 네. 너무나 아름다운 곡이 많은데. 근데 아까 접신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런 멜로디나 이런 게 갑자기 이렇게 막 어떤 식으로 작곡을 하세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놀다가 확 떠오른 적은 없어요. 네. 그리고 뭔가 사랑과 이별을 할 때 그 느낌을 갖고 쓴 적은 없어요. 좀 지나야 돼요. 마치 그 김치가 이렇게 묵은지가 네, 돼야 맛있듯이 네. 좀 지나서 내 안에 용해돼야 되는데 피아노를 혼자 띵땅띵땅띵땅 하면서 네. 모티브가 하나 생기면 그 다음에 좀 디벨롭하고 또 붙여보고 이러면서 네. 이러면서 쓰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댄스곡 쓰거나 이런 곡 드럼이 중요한 곡들은 네. 리듬을 찍어놓고 이제 계속 막 이렇게 아. 이러면서 쓰죠. 네. 근데 네. 저희 그 도우미 아주머니가 중국 교포세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제 작업실이 집에 이렇게 네. 유리문으로 방음돼 있거든요. 네. 근데 막 빠른 곡 집어넣고 막 이러고 이제 있었어요. 네. 근데 가족물 딱 여시더니 네. 고조 자중하시라요. 네. 아니 근데 소리는 안 들릴 거 아니에요. 이거 뭔가 들리죠. 조금씩. 완전 방음은 아닌데 네, 이게 네. 봤더니 저놈이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막 이러고 그러니까 고조 자중하시라요. 그래서 네. 근데 발라드도 많이 쓰셨지만 또 댄스곡도 쓰셨잖아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저는 발라드가 편하죠. 그죠, 발라드를 네, 많이. 그거는 계속 이렇게 술술 나오는데 네. 제가 막 무슨 클럽을 좋아한다거나 네, 네. 이런 춤을 좋아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어갖고 네. 그 댄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주로 이제 댄스곡 같은 보통 이제 JYP 네. 박진영이 이제 어디 가서 내가 스승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죠. 절대 그거 아니고요. JYP가 갖고 있는 그 좋아하는 장르를 제가 흡수하고 제가 또 좋아하는 장르나 어떤 음악적인 화성이나 혹은 이런 것들은 JYP가 흡수하고 그러니까 예술 수업은 1 더하기 1이 이게 아니거든요. 누구는 1 더하기 1 했는데 100으로 느낄 수 있고 누구는 마이너스 100으로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주위의 뮤지션들의 영향도 많이 받고 네. 또 음악도 많이 분석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쓰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좀 감성적인 게 훨씬 네. 편하긴 하죠. 그렇죠. 근데 예전에 처음 시작하실 때는 그때는 이제 K-팝이라는 말이 잘 없었죠. 없을 없었죠. 때였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한국 대중 그때는 가요 가요? 이랬는데 그게 그래도
뭔가 맥이 있어서 사실은 그게 다 동떨어져 있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다 네. 유기적으로 어떤 형태든 네, 연결이 네. 돼 있고 그쵸. 일종의 체인처럼. 네. 그리고 그게 뭐랄까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의 영향으로 훨씬 더 확산이 될 수 네. 있었고 또 그 전에는 이제 한류라는 드라마 그랬죠. 예, 생활을 보잖아요. 네. 문화를 보게 되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친근하게 음. 느껴져서 음악까지 또 연결이 되고 플랫폼 통해서 커뮤니티화되고 네. 이런 게 다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관점에 따라서. 심지어 K-팝 내에서도 뭐 예를 들면 SM 초창기 때는 뭐 세계관, 네. 맞아요. 그렇죠. 예. 불의 맞아요. 불의 시대. 엑소 일종의 나오고 할 때. 게임처럼 예. 어떤 세계관을 만들었고 맞아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BTS가 Love Yourself 그렇죠. 예. 철학을 집어넣고 네. 그럼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잠깐만 저게 그냥 기능적으로 재밌는 예능이 아니고 팬시한 게 아니고 생각이 있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면 쇼 콘텐츠의 시대잖아요. 지금. 네. 그럼 아트 디렉터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럼 또 그 민희진 네. 같은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되게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뭐 할 거냐가 항상 숙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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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진짜 가셔서 그럼 꽤 오래 계셨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강연도 하시고 또 뭐 다른 왜 아티스트들 다른 분들도 그때 오셨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고요. 네, 사실 네. 이번에 가서 네. 제가 제안한 거는 네. 향후의 상상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AI를 통해서 많은 예술들이 섞이고 네. 미술, 음악, 뭐 패션 할 거 없이 막 섞이고 그때 정말 철학이 중요하고 인문학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한국에 네. 옥스퍼드랑 네. 국제학교 만들자. 아트스쿨. 예. 아. 그래서 이제 그거 MOU 꽝꽝꽝 찍고 지금 오. MO를 찍고 오셨어요? 예, 오. 아직 발표가 처음인데 이거 진짜요? 예, 오, 그럼 아직 발표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떤 아트 스쿨이요? 초중고 아트 스쿨이에요. 오. 그러니까 코리아 인터내셔널 스쿨 오브 아트 네. 위드 옥스퍼드. 오. 예. 그거 이제 향후에 잘 진행하고 싶어요. 네. 어떤 미래 세대가 이게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학교는 우리나라 아이들뿐만 네, 아니라 네, 외국에서 외국 오겠지만 아이들, 네. 이게 글로벌화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생존의 문제거든요. 앞으로의 후 세대들이 그러니까 상상력, 창의력, 철학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더 시대가 될 텐데 그때 어떻게 생존할 거냐에 대한 교육의 패러다임도 지금하고 또 다를 것이고 또 옥스퍼드가 갖고 있는 1000년 동안 내려오는 그런 모든 그 문화에 대한 보고를 통해서 역사적인 건 네.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네.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또 응용할 거냐, 또 어떤 걸 미래를 제시해 줄 거냐, 또 어떤 경험을 하게 해줄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연구되어지고 또 학생들에게 배우게 경험하게 해주고 이런 게 아마 정말 너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예술학교를 구성하고 계시는군요. 근데 그게 이제 예술의 어떤 중점이 아니고 네. 예술이 조금 더 큰 포지션을 차지하겠죠. 네. 예, 예. 네. 이제는 혼자 다 영상 만들고 네. 혼자 음악 만들고 다 하잖아요. 쉽게 해서 한 사람이 어벤져스 영화 만드는 시대거든요. 이제는 네. 네. 옛날에는 그 어떤 CG 작업 자체도 생산성도 떨어지고 노동력이 막 너무 투여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100명의 직원이 한 달 걸려서 할 거를 3-4명이 네. 2-3일 만에 하거든요. 그 VFX 쪽, CG 네. 쪽도. 네. 다 앞으로 더 그러겠죠. 우리가 포샵하듯이 영상 만들잖아요. 네. 이제는. 그때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아이들이 배우고 경험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가져야 되는 네. 일종의 책임 같은 건데 실제로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애들이 더 많이 알아요. 사실은 AI 쓰고 뭐 네. 로블록스만 맞아요. 해도 그렇고 맞아요. 자기들이 그 안에서 경제 활동하고 이러거든요. 그럼 무엇을 얘기를 해줘야 되지? 어떤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네. 되지? 애들이 놀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이제 포맷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안에서 놀 수 있게 해주는 것. 근데 그게 어떤 가치를 갖게 해주지? 이거는 또 그 살아온 경험치라는 건 또 다른 부분이니까. 네. 하여튼 그런 게 되게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옥스포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그 자료가 방대하고 연구가 방대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업하고 K-팝의 지속적인 발전도 중요하고 그런 얘기들 나눴는데 되게 다 너무 수긍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교류가 앞으로 더 활발하게 있을 것 같아요. 네. 타임라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학교요. 네. 한 2년 반 정도 걸리겠죠. 부지 그다음에 건축 커리큘럼도 같이 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옥스포드에서 선생님도 보내주시고 석학들은 월스크린으로 수업도 하고. 그러면 이를테면 약간 국제학교인데 창의력을 네, 그렇죠. 그런 게 좀 더 특화되어 있겠죠. 네, 그런 그리고 학교로. 거기 이제 그 러스킨 아트 대학 네. 탑이거든요. 네. 거기도 했고 울순대 컬리지는 현대화된 걸로 탑이에요. 네, 그다음에 네. 제가 교수로 있는 kell로그 컬리지 했고 네.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북아시아 다 포함한 중앙아시아 쪽 부서도 다 계약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리더십 과정이 있어요. 네, 네. 그것도 이제 아이들한테 필요하잖아요. 네. 계약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부분들을 레시피를 다 끄집어와서 이제 계약을 네. MOU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영국은 판례법에 따라서 네. 계약해서 끝 이게 아니고 이거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약속과 신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진행 무조건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나는 가서 그들하고 어떤 또 깊은 터치를 하면서 또 이제 도모하고 만들어가고 이 네. 과정도 또 되게 네.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준비하면서 이제 진행해보고 싶어요. 아직 아무것도 MOU 말고는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네. 그럼 뭐 구체적으로 어디에 만들고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찾아야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보통 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어쩌다가. 네. 그러니까 창의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학교. 네. 예술 교육도 많이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피지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K-팝 댄스를 통해서 운동도 하고 네. 네. K-팝도 그 안에 중요한 어떤 네. 커리큘럼이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또 K-팝이 또 우리가 아이돌이 이렇게 여러 명이잖아요. 네. 협동심 서로 그런 것들 마치 축구 경기 하듯이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같이 접목하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네. 그걸 통해서 이 컨텐츠들이 옛날엔 대학을 나와서 나의 어떤 재능을 보였지만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이미 뭐 너무 재능 있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걸 통해서 또 어떤 또 온라인 마케팅 그러니까 어차피 네. 그게 다 필요하거든요. 보통 저희 어릴 때 예술 배울 때는 야 작곡가는 돈을 벌하면 안 돼. 예술가는 이래야 돼. 지금 그 시대 아니거든요. 네. NIU만 가도 1학년부터 배우는 게 투자자 설득하는 법. 네. 펀딩 어떻게 하고. 그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네. 그것과 나의 그 아이덴티티와 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훨씬 더 심화되겠죠. 일례로 뭐 가상화폐, 가상자산 이제 STO 되고 하면서 실제 내가 만든 작품들이 어떤 가상자산을 통해서 또 가치를 갖게 되고 이게 다 이제 경제 공부도 해야 되는 거 사실은. 네. 저는 경자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맨날 쪼들리는데 실제 이제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그 가치가 곧 그게 매겨지니까 그런 것들 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같이 연구하고 또 커리큘럼에 녹여내고 또 어떤 렉처를 통해서 네. 혹은 뭐 서로 이제 토론하고 네. 아이들끼리도 그런 걸 만들고 실제 기본적인 이제 어떤 커리큘럼 과목은 하겠지만 네. 조금은 패러다임이 조금 바뀐 커리큘럼이 바뀐 그런 것들을 접목하고 AI 사이언스도 들어가야 되겠죠 사실은. 네.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막 이런 것들 좀 해보고 싶어요. 옥스포드가 이걸 한국에 같이 하고 싶어 한다는 게 참 기쁜 일인 것 같기도 하네요. 처음일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학생들은 이를테면 나는 나중에 그럼 K-팝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면 그런 건 그냥 아니죠. 일반적인 예, 일반적으로 그래서 인터내셔널 스쿨인데 네. 조금 더 이 학교는 미래지향적인 상상력 창의력을 옥스포드랑 같이 연구하고 네. 아이들에게 접목하고 그런 대안을 제시해주고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하는 네. 그런 수업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한 2, 3월 이제 또 옥스퍼드 가거든요. 이제 네. 그때부터 진짜 커리큘럼 같이 짜고 아. 그래서 이제 한 달 갔다 오고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어를 기본적으로 네. 공부를 진짜 했었어야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K-팝이 그냥 내수해서 끝날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글로벌하게 될지는 누가 진짜. 상상했겠어요. 근데 네. 하여튼 더 열심히 지금 영어 공부도 하고 있고 어. 하면서 이제 준비할 것들이 네. 너무 많죠. 근데 그거야말로 펀딩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거는 네. 차근히 또 네. 그런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주위에 계셔서 네, 네. 아직까지는 그 고민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네. 탄탄하게 네. 더 이제 네. 좀 만들고 좀 비영리로 하고 싶고 네. 또 그다음에 장학금 어. 정말 재능이 있는데 네. 뭐랄까 좀 형편이 안 좋은 친구들은 선별해서 네. 그런 것도 하고 싶고 아버님이 음악 선생님이셨어요. 엄마가 피아노 선생님이셨고 엄마가 저는 어릴 때 기억에 그러니까 집에다 피아노를 놓고 네. 레슨을 하셨어요. 네. 집이 막 잘 살거나 이러지 않아서 그러면 수험생들은 새벽에 오고 밤에 오잖아 학교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잘 때 피아노 소리 듣고 자고 아침에 깰 일어나도 때 듣고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축복받은 환경이었죠. 그리고 그 시골 학교였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가 가끔 그 가난한 학생들 위해서 도시락 몇 개 더 싸고 이런 게 기억이 있어서 네. 그런 게 DNA에 좀 묻어 있나 봐요. 아.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좀 그러지 네. 지금 이런 생각들도 그런 게 네. 바탕이 좀 된 것 같고 그럼 오랫동안 좀 생각을 해오셨나 봐요. 그냥 막연하게는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 아이들 가르치고 내가 하고 싶은 음악만 해야지. 이게 이제 저한테는 네. 좀 마치 이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네. 생각을 네. 하고 있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옥스퍼드랑 하게 되면서 네. 좀 그게 좀 훨씬 더 좀 글로벌하게 네. 또 크게 됐죠. K-팝 덕분에. 예, 근데 이제 넘어야 될 산이 많긴 하죠. 네. 이게 지금 사실 이제 보통 계획을 일은 잘. 아니니까. 네. 예. 네. 근데 되게 네.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예, 정말 조심스럽게 잘 해내야 되는 작업인 것 같아요. 네. 네. 옥스퍼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워낙에 그러니까 워낙에 좀 전통을 중시하고 뭔가 보수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만약에 삐끗하면 나라망신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잘 준비해야 되고 네. 네. 또 거기에 옥스퍼드의 그 언어학 종신 교수님이 계세요. 교포신데 지은 네. 케이어 교수님이라고 네. 아까 말씀드린 한국어 교과서를 만드시는 분인데 네. 그분이 정말 많이 고생을 해주셨어요. 연결해 주시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이 현실화된 거죠. 네. 네. 그렇구나. 그럼 지금 교과서도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인 예, 지금 거예요? 1권 나왔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2권, 3권 계속 나올 거예요. 오. 1권에 아까 들려드린 사랑이라는 이유로 하고 네. 제가 가나다송 만들었거든요. 네, 네. 그 가나다송 약간 영국 스타일로 만들었어요. 오. 그거 들어가고 이제 네. 계속 음악과 함께 음. 이제 같이 이제 서로 네. 토의하고 네. 예. 가나다 숭이가 지난 7월에 가셨을 때 그때 네네네네네. 발표하신 네네. 그거 저희가 준비했는데 잠깐 비틀즈 느낌 나게 들어보는. 했어요. 네, 네. 가나 따라 봐봐서 저쪽 갔다 봐 뻔뻔뻔 let's sing along 가나 따라 봐봐서 저쪽 갔다 봐 뻔뻔뻔 singing together let's work and sing let's hold hands together 아야 오요 가슴을 펴고 나를 따라 해봐 다 함께 라라라 마음 열고 바라봐 사이좋게 아름답게 자 따라 해봐 저랑 하나 둘셋 카네이션 타고서 파란 하늘 보고 웃어봐 하하하하하 가나 따라 봐봐서 저쪽 갔다 봐 뻔뻔뻔 let's sing along 가나 따라 봐봐서 저쪽 갔다 봐 뻔뻔뻔 singing together
just our love. All leading the same, many differences. Let's sing me and you. Melody makes us one together. Singing brings peace and love.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짜 같아파 우리에게 꿈을 주는 그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짜 같아파 Born to give us hope and the dream. Let's work and sing. Let's hold hands together. 아야 어여 오요 우요 으이. Let's go. 가나다송 들어봤습니다. 네. 가사도 재밌고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파하. 이게 딴다딘디딘디딘디 네, 이게 안 네. 쓰는 거거든요. 네, 이게 네. 로크리안 모드예요. 그 옛날 중세 시대 때 스케일. 보통 우리 메이저 스케일, 마이너 스케일 그러잖아요. 근데 그죠, 옛날에는 네. 로크리안, 리디안, 프리지안, 뭐 믹소리디안 그 중세 시대 때 옛날 그 음계 있어요. 그 스케일이 모드라고 하는데 영국의 비틀즈 음악들이 어찌 보면 모드를 가끔 써요. 네. 그러니까 멜로디가 메이저 마이너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 그다음에 락의 느낌, 그다음에 어린이 느낌이 나야 되니까 네, 군악대 네. 느낌. 생각은 많아졌는데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죠. 곡이 중요한데 네. 어쨌든 네. 저거를 이제 영국 분들은 되게 친숙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게 교과서에 실리면 가사도 배우고 그쵸? 노래도 노래도 배우고, 배우고 예. 따라하기도 네. 하고 네. 이제 딴다단다단다단다 이렇게 계속 이제 네. 남는 거죠. 그죠. 그 멜로디가. 예. 예. 그러니까 훅이라 그러나. 그쵸, 예. 그쵸. 예. 예, 맞아요. 예. 그럼 지금 이미 그런 곡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책에 이제 발매되고 일본이 책이 나왔으니까. 나오고 예. 그러면 그 1,400여 곡의 곡에 근데 이제 작사도 직접 하신 곡 또 있고 보통 예. 작사가들이 많이 네, 이제 네. 하시는데 다 동의해 주시고.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옥스포드에서 이걸 활용해서 뭔가 교육 자료를 만든다거나 할 때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네, 해주셨다는 거죠. 네, 네. 네. 그 옥스포드가 결국 이제 한국에서 같이 이걸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건 결국은 이제 케이팝이 큰 역할을 그럼요. 했잖아요. 그럼요. 그 케이팝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된 원동력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플랫폼이죠. 네. 첫 번째는 네. 유튜브 플랫폼이라는 아, 네. 플랫폼을 통해서 시공간이 없어진 거죠. 네. 쫙 퍼진 거죠. 그쵸. 사실은. 네. 근데 또 하나는 희생이에요. 희생. 희생이요. 예. 네.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는 공연하고 혹은 음반 내고 끝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브이라이브로 막 다 실시간을 아. 아티스트가 소통하고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팬들하고 계속 일종의 오버커미트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그냥 내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팬들은 더 큰 보답으로 희생해 주는 것. 왜? 그게 가능한 게 플랫폼이란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게 이제 마케팅이 이제 바뀐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아티스트는 여기 있고 팬은 여기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사회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번에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선거 때 케이팝 팬들이 팬덤이 예.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근데 그러한 케이팝이 갖는 마케팅의 어떤 방법 그게 그러니까 일종의 산업으로 본다면 테일러 스위프트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케이팝 네. 팬덤 그거 따라한다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 기존의 팝 시장에서는 이게 야 그게 맞아 그래도 네, 음악은 혹은 네. 아티스트는 근데 그게 그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 나의 의견을 어디든 제시할 수 있고 이제는 국가와 국가의 문화가 아니고 개인과 개인의 문화거든요. 네. 그리고 그들의 동아리의 문화인 거고 그렇게 봤을 때는 케이팝이 그걸 딱 집어낸 거죠 사실 네. 선점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선점은 위기에서 나왔던 거고 네, 그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해외에서 그 케이팝 팬덤 팬들이 뭔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든지 뭔가 네네네. 그걸 행동으로 보여준다든지 하는 게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이번에 이제 그 집회 했잖아요. 네, 네. 거기서 막 야광봉 네. 하고 케이팝 네. 부르고 이게 아마 엄청난 또 큰 시너지가 더 생길 거예요. 네. 이게 정치 어떤 문제까지도 네. 이걸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다. 네. 네.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깊게, 깊은 건 재밌게 듯이 재밌게 어떻게 그걸 풀어내느냐가 되게 요즘 MZ 혹은 젊은 친구들한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부분들이 의미와 재미가 같이 가는 거죠. K-팝도 음악도 있지만 음악도 한 음악 장르에 뭐 갑자기 여러 가지 장르가 섞여 있잖아요. 네. 덥스텝 하다가 갑자기 문바톤 하다가 네. 갑자기 하우스가 갔다가 한 음악 장르에 네. 한 곡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데뷔도 컨트레스도 음악이 막 신나다 갑자기 확 발라드처럼 바뀌었다가 또 막 빌드업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댄스가 또 붙잖아요. 네. 거기에 여러 명이 나와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네. 뭐 예를 들면 패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볼 때는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조금 더 연구를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재미를 어떻게 또 거기에 같이 붙일까. 컨텐츠라는 의미에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K-팝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플랫폼을 통해서 팬들하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통하게 되면 결국 희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을 많이 내야 돼요 아티스트가. 그럼 팬들은 그걸 또 보답해주고 일종의 뭐 가상 연애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그걸 또 외국 가수들이 보고 저거 저렇게 하네.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야, 한국에는 왜 저렇게 저렇게까지 K-팝이 난리야. 네. 봤더니 그게 결국 팬들의 어떤 발언권, 행위, 행동 이것들이 수면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부분들을 잘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는 외국도 그렇게 마케팅 하거든요. 슬슬. 네. 네. 이번에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K-팝 밴들이 이렇게 나온 게 이거 팬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가수들이 또 선결제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예,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이게 약간 사회 참여의 방식도 굉장히 달라지고, 다양해지고 예. 달라지고 있구나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 혹은 엔터테인먼트 모든 걸 통틀어서 이렇게 보면 점점 AI까지 또 간다면 네. 기득권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사실은 네. 창작자가 여기 있고 우리는 우리만 창작할 수 있어. 우리는 장인이야. 그게 아니야. AI로 다 할 수 있어 이제. 정치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아니야. 댓글부터 집회부터 다 이제 민주주의의 시민의 힘이 어떤 역량들이 커지고 있어. 어떻게 보면 좀 위기감을 느끼거나 이러지는 않으세요? 창작자로서? AI 때문에요. 네, 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저 사람 작곡가야. 네. 그리고 저 사람 저런 음악을 했어. 그러니까 일정 부분 또 레pu테이션도 있어. 그죠. 유명세도 네. 있고. 네. 그러면 외려 괜찮은데 네. 위기감은 신인 작곡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란다. 네네네. 신인 작곡가들은 아무도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도 그죠. 이 AI도 만들고 나도 만드는 거거든요. 네. 나는 한 달에 한 곡 만들어. 내 AI는 한 달에 100곡, 200곡씩 만들어.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다 미국의 그 프로듀서들은 뭐 하고 있냐면 신인 프로듀서들은 네. 다 유튜브 방송하기 시작해요. 내가 떠야 되는 거예요. 앤디 워홀이 얘기했잖아요. 유명해지면 네. 뭐든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떠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피커가 돼야 되고 그렇게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참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요. 네. 유튜브 방송한다고 다 뜨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음악뿐만 아니라 사실은 버추얼도 마찬가지죠. 네. 아이돌 하게 되면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아프기도 네. 하고 네. 또 탈퇴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계약 위반이라든가. 근데 이거를 아이돌 하나 만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네. 어떤 사고가 삐끗 나면 뭐 학폭이라든가 네. 그럼 이 프로젝트는 무산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IP는 계약 기간 동안 IP인 거잖아요. 그죠. 네. 계약 기간 보통 7년인데 그거 끝나고 나면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딴 데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결국 회사는 장기 집권하고 싶잖아요. 네. 이 IP를 갖고 오랫동안 천년만년. 그러니까 이제 버추얼 기술이 그걸 해결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그럼 여기다 어떤 이야기를 담을지
어떤 아이덴티티 혹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야 이게 진짜 아티스트 시대가 더 올 것 같아요. 개인의 아티스트. 뭐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과 이야기와 혹은 음악과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색깔과 이런 것들을 대중하고 어떻게 접목시키고 정말 철학 같은 그러니까 철학과 음악이 이제 붙겠구나. 네. 실제 그때 되면 철학은 무겁고 음악은 쉽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어떤 아티스트를 통해서 붙으면서 이게 뭔가 또 새로운 뭐가 나오지 않을까? 예, 결국 사람이 더 중요해지는 그 시기가 오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너무나 빨리 변해서 진짜. 가속도가 막 붙죠. 네, 네. 그 AI 엔지니어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빨리 변해서 너무 겁난대요, 자기네들도. 그러니까요. AI 그 네. 엔지니어 하는 친구들이. 방법이 없고 잘 이렇게 잘 쫓아가는 수밖에 없을까요? 그거는. 그 뭐랄까 걸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 세대를. 네. 디지털 세대, 아날로그 세대. 맞아요. 네. 그게 축복이자 불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아무리 디지털로 가도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아날로그는 우리는 겪어본 거고 맞아요. 네.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그게 축복인 거고 디지털로 가는 거는 계속 배워야 한다는 거죠. 뭔가를 뭔가를 경험해야 되고 그 두 가지가 있는 거니까 네. 예.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어떤 거세요? 그러니까 뭐 본인의 노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고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네. 그러니까 많고 너무 많아서. 이게 자식으로 보면 이게 참 고르기 쉽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다르죠 사실은. 네. 오늘 날씨 같은 것 같아요. 오늘 날씨에 따라 다르듯이 네. 오늘 느낌에 따라 다르고 근데 제일 좋아해야만 하는 노래는 지금 쓰고 있는 노래죠. 아. 네. 지금 쓰고 있는 노래가 가장 집중하고 있고 좋아해야 하는 노래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좀 더 개인적으로 간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창기 때 네. 내 이야기를 썼던 노래들 사랑이란 이유로 같은 그런 노래가 좋은 것 같아요. 하얗게 사랑이라는 이유로 하얗게 지신 머리가 하얘졌어요. 밤을 주세요 되는데 머리가 하얘졌더니. 그럼 클래식을 원래 전공하셨는데 그럼 클래식 음악도 많이 들으세요 평소에? 네, 그럼요. 네, 네, 네. 저는 그 한양대 음대 작곡과를 그쵸, 네. 졸업했는데 그때는 진짜 클래식에 파묻혀서 살았죠. 네. 네, 파묻혀 살았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저는 뭐 되게 드뷔시 좋아하고 네. 생상 좋아하고 그다음에 쇼스타코비치나 이런 음악들도 좋아하고 네, 클래식 너무 좋아하죠. 쇼팽도 좋아하고 낭만축도 좋아하고 네. 바르톡도 좋아하고 자주 들어요. 네. 왜냐면 그 영화 음악에 또 많은 그렇죠. 도움도 되고 네. 네. 또 태생이 사실은 그 클래식이기 때문에 네. 자주 듣죠. 근데 이제 이런 대중음악 쪽으로 가신 거는 그 유재하 네네. 고 유재하 유재하의 네, 음악에 매료됐죠.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형이 졸업했거든요. 네. 전설처럼 있던 거죠. 왜냐면 대학교 그러니까요. 때 야 너 유재하를 알아? 뭐 네. 약간 선배에 대한 전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그 형 음악을 듣고 그 앨범을 이제 한 장 앨범 내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되게 파격적인 가사 단어들 그렇죠. 그 다음에 너무너무 다양한 음악 장르들 보사노바부터 락 혹은 뭐 그러니까 보통 쿵쿵빡 그 둘 넷의 스네어가 떨어져요. 1, 2, 3, 4 이렇게 네. 쿵딱 딱 이렇게 비트가 둘 넷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싱코페이션 그 다음에 편곡의 어떤 기능 그 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 이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뭐 그 우울한 편지는 그때 당시에 안 쓰던 나인음으로 T 하고 그 나인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텐션 코드 쓰고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새롭게 막 그 마치 그 물감이 막 섞이듯이 오묘한 색깔들을 낸 걸 경험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곡들을 다 분석하면서 와 나도 이런 음악 하고 싶어. 아, 예,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도 네. 지금도 가끔 형 음악을 들으면 또 배우고 또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이 대중음악을 하게 만든 어떤 멘토가 유재하였다고 네. 얘기할 수 있고요. 네. 예. 그 곡들이 아직까지 근데 가끔 요즘 중고등학교 이렇게 가서 이제 강연 비슷하게 얘기하다 네. 보면 여러분 유재하를 아세요? 그럼 다들 네 그래요. 많이 알더라고요. 그거 너무 신기한 네, 거예요. 네. 예. 아 그래요, 막 이러면서. 네. 음. 그러니까 그 예전 음악들을 이렇게 찾아 그러니까요. 듣더라고요. 예, 이제는 이제 다 찾아 들을 찾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훨씬 음악은 다양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즘 네. 신기한 게 아이돌이 지금 케이팝의 대세이지만 실제 음악들 그 유튜브에서 그 조회수를 보면 들어보지도 못한 아티스트 조회수가 몇백만 원씩 나와요. 애들은 아는 거예요. 네. 마치 우리가 저 어릴 때 TV에서 나오던 가수 외에 다른 가수들을 또 인디나 네, 이렇게 네. 알고 있는 게 어떤 그게 본인의 어떤 지적 허용까지는 그쵸. 아니더라도 예, 뭔가 예. 나는 이런 예. 것도 들어. 그래 그런 것처럼 예, 예.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이돌의 음악이 있지만 또 그들의 음악이 수면에 올라오면서 네. 근데 다행히 케이팝이 글로벌화돼 있잖아요. 네. 이제 내수 시장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아직도 이 올라올 게 너무 비어 있어요. 왜 네, 케이팝이 네. 그래봐야 한 5% 시장 되나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막 이제 치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제 K 인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또 찾아 듣는 그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예. 마이클 잭슨 좋아하다가 그죠. 예. 또 뭐 있지 하고 마빈 예, 게이도 예, 듣고 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처럼 예. 케이팝 말고 또 뭐 있지 하고 그쵸. 들어보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케이팝이 그러니까 미국 팝 시장하고 동패를 뜰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K 무비가 헐리우드하고 동패 뜰 수 있듯이 그러니까 K 드라마도 마찬가지잖아요. 푸드도 마찬가지. 그게 하나의 문화가 이제 동등한 어떤 경쟁 위치에 있는 거죠. 네. 그때는 이제 다양한 음악들을 그 아티스트를 또 만들어내고 발굴해내고 또 같이 퓨처링하게 하고 네. 이러한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고 또 이 아이돌은 아이돌대로 또 잘 해야 나가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들 실제 문화의 현상에서 어떻게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그 다음 대안을 보고 또 접목하고 결합해 보면서 네. 요 연구하는 또 어떤 파트도 있어야 되고 네. 예, 이런 게 이제 그래야 이제 이게 팝업 스토어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실제 어떤 장르의 문화의 장르로 쭉 가는 그렇죠. 예. 밑바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즘 K-팝을 뭐 팬덤도 그렇고 그런 걸 굉장히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각자 이렇게 연구하시는 학자분들도 많아졌더라고요. 네네네네. 네. 그 나이에 맞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20살이면 그 제네레이션에 맞는 음악을 네. 같이 막 부대끼면서 쓰는 거고 또 지나오면서 그 경험치를 통해서 내가 50대가 넘어가면 또 그 어떤 음악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싶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 본질은 작곡가니까 네. 음악 작업하는 것, 창작하는 것 끊임없이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생을 마치겠죠. 네, 그래서 예술학교 하시고. 그 학교도 저는 사실은 이제 디딤돌의 역할이지 네. 제가 거기서 막 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아, 잘 토양을 마련하고 좋은 분들이 이걸 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뭐 열심히 음악하면서 역할을 하면서 네. 살겠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라 듣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 그다음에 유튜브 영상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현 문화 전문 기자의 커튼콜에서는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수현 기자 커튼콜을 검색하면 나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어떠셨어요 오늘? 전 뭐 이렇게 방송이나 유튜브 느낌이 아니고 네. 그냥 우리 문화 전문가들끼리 앉아서 얘기하고 되게 편안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K-팝 혹은 K-컬처 이면을
즐거웠습니다. 네. 아 시간이 그렇게, 금방 갔네. 네, 그렇게 네.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진 자리였습니다. 저는 네. 저희 연사님이 또 나오셔서 너무 좋아요. 좋았습니다. 네, 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참 다사다난한 것 같아요. 어려움도 많았고 또 그걸 슬기롭게 극복하는 어떤 과정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년에 올해보다는 한 뼘 더 행복한 또 새해가 되리라 믿고요. 네, 예, 추운데 다들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커튼콜 네, 김영석 작곡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